중학교 1학년 YBM 김 3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법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시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문법적인 시제의 의미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의 어형 변화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지난 2과에서 우리는 동사가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꼴이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5가지 바뀌는 모양 중에서 오늘은 과거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문장 전체의 시간을 대략적인 시간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본문 문장에 We got many notes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 got은 원래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쓴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써서 받는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을 영어로는 time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동사를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거니까 차라리 시제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문법 개념에서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시제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시제와 시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썼지만 실제 시간은 현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의 모양을 현재형으로 썼지만 실제 시간은 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사건,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친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때 일부러 현재 시제를 써서 마치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와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가정법 속에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had라고 되어 있죠. h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과거 시제이니까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 표현하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와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예외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을 써서 실제 시간도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만 바꾸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과거형은 현재형으로 또 현재형은 과거형으로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시간을 달리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이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많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지나간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이 받았던 시점이 언제인지 어제인지 3년 전인지 그저께인지 알 수 없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이 과거의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하려면 이 문장 속에 별도의 표현이 따로 필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라든지 yesterday 같은 그런 말들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하면서 시제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과거 시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있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tense의 개념으로 살펴보자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해당되는 것이고 미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동사이죠. 미래 시간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사 바로 앞에다가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특히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같은 조동사를 넣어서 이 동사의 시간을 미래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또 역시 시제에 관해서 배우는데 그때는 이 시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단순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단순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형이 아닌 또 다른 형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형 중에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친 완료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나누면 과거 시제도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완료진행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현재형도 단순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이 있고 또 미래형도 단순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이 있겠죠? 이렇게 시제를 좀 더 세분화하면 총 12가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1과에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 중에서도 단순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2과에서는 이 현재 시제 중에서도 현재 진행 시제,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결합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을 얘기하는 그런 현재 진행 시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과거 시제, 그 과거 시제 중에서도 단순형,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의 모양 중에서 과거형을 쓰게 되면 문장 전체를 순식간에 지나간 과거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시제라고 부른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과거 시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Thank you notes on air. Thank you note라고 하는 말은 보통 감사 인사, 감사 편지, 감사의 말, 감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뜻할 때 thank you note라고 씁니다.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뒤에 on air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방송 용어입니다. on air는 전파를 타고 방송되고 있는 중이다, 생방송 중이다. 녹화 방송이라고 하면 그 방송 내용을 송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공중으로 전파를 쏘아주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생겨난 표현이 on air입니다. 그래서 on air 하면 방송 중 이런 의미로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타고 있는 감사의 메시지, 방송에서 전하는 감사 인사,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Welcome to the lunch break radio show. 환영합니다.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하냐면 점심시간 라디오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는 잠깐의 짧은 휴식 시간을 브레이크라고 하죠. 런치 브레이크니까 점심 휴식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라디오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1과 2과에서 우리는 품사 공부를 해봤으니까 방금 여기에 이 문장 속에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나머지 괄로 친 부분이 통째로 없어져도 이 웰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감탄사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가 들어간 이런 표현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This is DJ 은호 from the studio. 저는 DJ 은호입니다. From the studio라고 할 때 스튜디오는 녹음실을 의미하겠죠.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는 DJ 은호입니다. DJ라고 하는 말은 디스크 자키를 줄임말인데요.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그 동그랗게 생긴 레코드판을 말하는 것이고 자키의 원래 뜻은 기수를 말하는 건데 말 타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의미가 변해서 기계를 좀 능숙하게 다루는 이런 사람을 자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키라고 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또 믹싱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디스크 자키이고 짧게 줄여서 DJ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DJ입니다 라고 할 때 I am DJ라고 하지 않고 This is DJ라고 했네요. 보통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This is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 같은 걸 쓸 때 직접 만나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소개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this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DJ 은호입니다. The thank you note event ended yesterday. Thank you note event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의 표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tyne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처럼 보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쪽지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문장 속에 동사가 ended입니다. ended의 원래 형태는 end이고 이 end의 과거형이 ended였죠.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yesterday 같은 부사를 집어넣어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했죠. 그러면 과거 시제인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되죠. 여기에 end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end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바꾸기만 하면 문장 전체가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단 이때 yesterday 같은 말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The thank you note event까지가 주어이고 end가 동사 부분인데 이 주어의 인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땡큐 노트 이벤트라고 하는 이 행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행사니까 단수이겠죠? 그렇다면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의 모양도 3인칭 단수형을 써야죠. 그러면 and가 아니라 ands라고 s를 붙이는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순식간에 현재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주의해야죠. We got many notes. 우리는 많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도 과거 시제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got의 현재형인 get이라고 쓰면 되겠죠. we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I'll share some with you. 나는 공유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와 있네요. 지난 2과에서 우리는 조동사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특히 시간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동사인데 시간 중에서도 미래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게 되면 미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공유한다가 아니라 공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조동사 will은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거 말고도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그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will never let you down 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will이라는 조동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제안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추측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권유를 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will을 쓰기도 한데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will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동사 will이 나오면 바로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나올 텐데 이때의 동사의 모양도 항상 원형이어야 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 하더라도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여기에 some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많은 편지들 중에서 일부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때 some은 many notes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참고로 이런 대명사를 문법적으로는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이것이 대명사다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 some이라고 쓰지 않고 some note라고 썼다면 이때 some은 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some이 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다 그죠? The first note is from 다현 for her friend Lina. 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다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현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편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자기 친구 리나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from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이고 for도 역시 전치사이죠.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 덩어리 앞에 서서 이 명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from은 어디로부터, for는 뭐뭐를 위해서 등으로 쓰입니다. 이 주어, the first note가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로 is를 썼습니다. 참고로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있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서는 첫 번째 편지는 다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연결동사 is이겠죠. 구체적으로 편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Hi Lina, you and I did the science project together. 안녕 리나, 너와 나는 했다. 사이언스 프로젝트니까 과학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라고 하네요. Hi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 감탄사입니다. 너와 나는 이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렇죠. 친구 리나한테 쓰는 말이고 I는 본인 다현이겠죠. 이때 did가 동사이죠. 현재형은 do입니다. 이것을 과거형 did로 써서 문장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학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라는 과거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함께 이런 말들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It went well thanks to you. 그것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Thanks to you 할 때 이때 thanks to 라는 말은 덕분에 라는 뜻입니다. thanks to 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표현인데 이때 thanks to를 우리가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 같은 그런 명사류가 나와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you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you는 친구 리나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은 항상 함께 쓰이는 덩어리이죠. 그러면 thanks to you 이 표현 전체를 부르는 문법 용어는 뭘까요? 이런 것을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구전치사와 전치사구는 문법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보이죠?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으면 과학 프로젝트이겠죠? 그 과학 프로젝트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그것이 went well 이라고 할 때 went는 과거형이죠? 현재형으로 바꾸면 go입니다. go well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잘 되다, 순조롭게 진행되다, 좋은 결과를 내다 이런 표현이 go well이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잘 진행되었다, 너 덕분에 잘 끝났다, 잘 마무리가 되었다 입니다.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하면 went를 go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it이 3인칭이고 단수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냥 go를 쓰면 안 되고 3인칭 단수형인 goes로 바꿔야 이 문장 전체가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와 부사가 결합되어서 또 새로운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동사의 의미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덩어리 표현, 이런 것을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덩어리로 이루어진 동사이다 라는 뜻이겠죠? 아까 구전치사는 덩어리로 이루어진 전치사라는 말이고 선생님이 문법 용어를 자꾸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Your ideas and energy were great help. 너의 아이디어 그리고 에너지는 큰 도움이 되었다. 과학 프로젝트를 함께 할 때 친구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활기찬 에너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내용이죠. 역시 이 문장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바꾸면 여기 있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a로 고치면 끝이겠죠. 친구 리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DJ가 말합니다. Lina is fantastic. 자, 리나는 정말로 멋지네요. 환상적이네요. 참 대단합니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I'll read another note from 준서. 나는 읽겠습니다. 또 다른 편지, 준서로부터 온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읽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조동사 will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동사 read를 도와서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읽는다가 아니라 읽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미래 시간이라는 것이 먼 미래를 말할 수도 있지만 방금처럼 아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이때도 will을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동사 중에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동사를 붙이면 이것도 역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will이라고 하는 것과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표현하는 미래의 시간이 약간 좀 다릅니다. be going to를 써서 미래를 표현하게 되면 원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will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미래이냐 즉흥적인 미래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미래를 표현하는 다른 조동사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ill이라는 것이 먼 미래도 될 수 있고 한 1분 뒤 정도의 가까운 미래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편지라고 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수 표현과 함께 씁니다. 한 개의 또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another이기 때문에 뒤에 notes 같은 복수형 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It's for our school nurse, Mr. Kim. 이때 it's는 it is를 짧게 축약한 모양이죠. 그것은 우리 학교의 간호사 선생님 Mr. Kim을 위한 것입니다. 역시 이때 for도 전치사이겠죠. 그러면 이때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편지, 이 또 다른 편지는 학교 간호사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라고 하죠. 김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School nurse와 Mr. Kim 사이에 콤마가 찍혀 있죠. 이때 왼쪽에 있는 school nurse와 오른쪽에 있는 Mr. Kim이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콤마입니다. Mr. Kim, this is 준서.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준서입니다. 역시 여기에서 Mr. Kim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이때는 동격의 콤마가 아니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호칭 다음에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럴 때 쓰인 콤마입니다. 김 선생님, 저는 준서입니다 라고 할 때 역시 I am 준서라고 쓰지 않았죠?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글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때 I am 보다는 this is를 많이 씁니다.
I had a snowman cake 2 weeks ago. 저는 가졌습니다. had는 have의 과거형이죠. stomach cake는 복통입니다. 철자를 가만히 보면 stomach이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죠? 배라고 하는 뜻이고 ache를 붙이면 통증,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에 통증 생긴 거니까 복통이겠죠? 이 자리에 head를 넣으면 두통이 되는 것이고 tooth를 넣으면 치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복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2주 전에 복통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역시 현재 시제로 바꾸려면 had를 have로 바꾸기만 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 복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stomach ache라고 해서 한 단어처럼 쓰는데 또 어떤 책이나 어떤 문헌에 보면 stomach과 ache를 분리해서 두 개의 단어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로 쓰는 것이 영국식 표현이고 stomach ache처럼 한 개의 단어로 쓰는 것이 미국식입니다.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You took good care of me. 당신은 take care of 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take의 과거형인 took를 썼으니까 돌봤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가운데 good 같은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이 동사의 의미를 살짝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냥 take care of는 돌보다인데 take good care of니까 잘 돌보다.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잘 돌봐줬습니다. 나를 아주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면 대명사 정리하고 갑시다. 이때 you는 Mr. Kim이겠고 이때 me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준서이겠죠. 선생님은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took를 take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주어가 you이죠. you는 2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럴 때는 s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봤던 take care of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동사 덩어리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흔히 수거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만 수거 표현도 잘 익히고 있어야 되겠죠. take care of와 뜻이 같은 말이 look after입니다. look after도 돌보다 라는 말이죠. 여러 개 단어가 모여서 동사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표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listen to 라든지 pay attention to 같은 이런 말들 있죠. 그런데 이런 동사 덩어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 take good care of 라고 했었고 look after도 아주 주의 깊게 돌보다 라고 할 때는 look carefully afte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듣는데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 라고 하려면 listen carefully t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아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pay close attention to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겠죠. 영어에는 단어가 여러 개 모여있는 그런 구동사 표현이 너무너무 많다.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겠습니다. It really hurt then, but I'm well now. 그것은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저는 well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좋은 이란 뜻이죠. 지금은 건강합니다. it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앞문장에서 나왔던 복통을 의미하겠죠. stomach ache, 복통이 걸렸을 때 그때 당시에 then 같은 것이 품사로는 부사이고 now 같은 것들이 역시 품사로 부사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합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hurt는 특이하게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에 주어가 it이고 it은 3인칭 단수이죠. 만약에 현재 시제였다면 3인칭 단수형인 s를 붙여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s를 붙이지 않고 hurt로 쓴 걸로 봐서 과거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여기에 있는 then 같은 부사가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은 과거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운데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접속사가 무엇과 무엇을 붙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but 바로 앞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콤마가 찍혀 있죠. 이런 경우는 긴 덩어리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it부터 then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한 개의 절과 그리고 I부터 now까지 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한 개의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것이 but였습니다. well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건강한 이란 뜻인데 well이 또 다른 품사로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사로 쓰이게 되면 잘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부사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고 문장이 끝나네요. 아팠을 때 치료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때 thank you라고 하는 말도 우리 품사로는 감탄사입니다. very는 부사이고 much도 부사이죠. 강조를 위해서 쓴 이런 부사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표현이고 thank you라고 하게 되면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I thank you 라고 하게 되면 I가 주어이고 이때 thank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thank you 라고 하는 것과 주어를 온전히 써서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른 표현인 겁니다. Mr. Kim is so good to us. 김 선생님은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DJ가 함께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good은 형용사이죠. 좋은 또는 착하다, 좋다, 친절하시다, 상냥하시다 등등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so는 바로 뒤에 있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so의 품사는 부사이겠죠. Here is a note from Jiu for our lunch staff. 자, 여기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우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우리 학교 점심 식사를 도와주시는 직원들, 이 직원을 위한 편지입니다. 우리 급식 도우미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감탄문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 바로 앞에는 행위자를 얘기하는 주어를 일반적으로 쓰죠. 근데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here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어는 a note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a note is here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부사 here를 문두로 보내서 자리가 살짝 바뀌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에 관해서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 here는 주어가 아니고 a note가 실질적인 주어이다. 편지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a note가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a note 대신에 편지들이라고 복수를 썼다면 앞에 is가 아니라 비동사가 are라고 복수형이 됐겠죠. 편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Last Friday you prepared chocolate cake for dessert. 지난 금요일에 선생님들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네요.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prepare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바꾸면 prepare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현재 시가 되는 겁니다. 대신 last Friday 같은 말은 사라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동사 변화되는 모양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prepare 같은 동사는 과거형으로 바꿀 때 동사에다가 기본적으로 ed 같은 것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 and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의 과거형도 anded였습니다. 반면 어떤 동사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o는 과거형이 went가 되고 또 본문에 나왔던 hurt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이 hurt로 모양이 똑같았죠. 그리고 is 같은 비동사도 과거형이 있는데 이때는 was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동사, 이런 것을 규칙 동사라고 부릅니다. 규칙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반면 go나 hurt처럼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이런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부릅니다. 규칙 동사들은 무조건 ed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죠. 반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불규칙 동사들, 동사의 과거형이 제멋대로 바뀌는 이런 동사들은 특별히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s my favorite. 그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 that도 that is를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한편 이때 that는 is를 축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was를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면 was일 것이고 지금 시점을 말하는 것이면 is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것이 apostrophe s였습니다. I felt happy with the cake.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 with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케이크와 함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동사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felt는 feel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현재로 바꾸려면 feel이라고 하면 되고 과거로 쓰려면 felt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feel 같은 동사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인상을 묘사하거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중학교 문법에서 감각동사는 한 5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smell, look, taste, feel, sound 이 5가지가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이용한 감각동사인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동사가 무조건 감각동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각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mell이 원래는 냄새를 맡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감각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이고 look도 무엇을 보다인데 감각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테이스트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사운드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이렇게 쓰일 때가 감각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동사일 때랑 감각동사일 때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겠죠? 바로 뒤에 형용사가 따라 나오지만 보면 됩니다. 형용사가 있으면 감각동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도 I felt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있죠? 그러면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5개의 동사에다가 형용사 good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좋은 맛이 납니다. 좋게 느껴집니다. 좋은 소리가 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앞으로 다양한 동사의 종류를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You made my day.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나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고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자면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입니다. 역시 이때 made는 m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쓴 것이죠. 그러면 이때 make도 불규칙 동사이고 역시 앞에 나왔던 fill이라는 동사도 규칙 동사가 아니라 불규칙 동사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I also enjoy our lunch menus. 저는 또한 즐깁니다. 우리 학교의 점심 메뉴를 즐깁니다. 메뉴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메뉴는 매일 바뀔 테니까 그런 다양한 메뉴들을 즐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lso 같은 것들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enjoy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썼죠.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긴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현재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Wow, our school is full of wonderful people. 와우,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감탄사이죠. 보통 이런 감탄사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감탄사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학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네요. 대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네요. 이 문장 속에 be full of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네요.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형용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런 영어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Be afraid of 하면 뭐뭇을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고 be proud of 하면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란 뜻이고 be aware of는 뭐뭐를 인식하고 있는, 깨닫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란 뜻이고 be tired of 하면 어디에 지친, 실증이 난 이란 뜻이고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에 관심 있는, be good at는 무엇을 잘하는, be poor at 또는 be bad at 하면 무엇을 잘 못하는,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한, be similar to는 뭐뭐과 비슷한 이란 뜻이 됩니다. 전치사가 끝에 있으니까 이 뒤에는 항상 명사나 명사 덩어리를 붙이면 되겠죠. 앞으로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단어도 많이 아는 것이지만 이것과 함께 다양한 수거 표현들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단어와 함께 수거 표현들을 다양하게 외워두면 앞으로 문장을 보는 눈이 훨씬 더 키워질 겁니다. That is all for today.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입니다. 보통 뭔가를 끝낼 때 쓰는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I'll be back tomorrow. 나는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back 같은 말이 부사이죠.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문장 속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보이죠? 이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 be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래 시간으로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am 같은 비동사를 쓰면 안 되죠?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있다 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내일 다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즉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Have a great day. 멋진 하루 보내세요. 우리 지난 2과에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장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명령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뭔가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는 명령이 아니라 소망이나 인사나 어떤 배려의 말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 형식적인 기준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령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령이 아닌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죠? 보통 친한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Take care, 잘 지내, enjoy your meal, 식사 맛있게 하세요, have fun, 재밌게 놀아, drive safely,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번 삼가 본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법적으로는 시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이 동사의 과거형을 알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그 문장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will 같은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 대부분의 문장에 동사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꿔서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그런 동사 덩어리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동사 표현들은 다양하게 앞으로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외워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